19세기가 유럽의 시대였다면 20세기는 미국의 시대. 그리고 21세기 아시아의 시대가 왔다. 잠자던 아시아의 용 중국이 다시 무서운 기세로 비상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패권을 노리며 정상을 바라보는 중국. 그리고 세계는 중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찾고 있다. 30년 전 빈곤의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중국. 중동 국가의 함정에 빠져서 이 정도에서 멈추어야 하는 관건적인 시기로 본다. 거침없는 성장과 예기치 못한 함정. 중국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13억) 인구의 새 지도자 시진핑. 그는 변곡점에 선 중국의 역사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중국은 중화라는 거대한 자부심으로 국가를 운영해왔다. 개혁 개방을 주도한 덩샤오핑은 도광양회를 기치로 은밀히 힘을 길렀고, 장쩌민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위용을 보여줬다. 이후 후진타오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뚝 서겠다고 했고, 그리고 중국의 새 지도자는 대국이라는 말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5세대 지도자인 시진핑은 당 총서기직은 물론 인민해방군을 지휘하는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까지 동시에 승계받았다. 당권과 군권을 동시에 장악한 최고 지도자는 시진핑이 유일한 인물이었다. 시진핑이 총서기에 오르기까지 무려 2년의 시간이 걸렸다. 지난 2011년부터 중국 전역의 공산당원들이 18대 전국 대표를 선출하면서 선거가 시작됐다. 이어 당대표와 당 중앙위원들을 뽑아 이들의 결정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과 총서기가 선출됐다. 시진핑 당 총서기를 비롯한 리커창, 장거장 등 이른바 황하의 7인으로 불리는 5세대 지도부가 결정됐다. 중국이 30년간의 계획개방 정책을 해왔고 30년간의 정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고속 성장을 통해서 이른바 G2에 진입하는 그런 성과를 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중국이 맹실상부한 G2로 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난관들이 아주 많다. 국내적으로는 부패 문제나 빈부격차 문제나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여전히 군사력 현대화 문제나 그다음에 소프트 파워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향후 10년간이 중국이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미국과 맞먹는 G2 국가로서 부상을 하느냐, 아니면 이른바 이제 중등 국가의 함정에 빠져서 이 정도에서 멈추어야 하는 관건적인 시기로 본다.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중국의 지도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고, 마골은 시진핑 시대에 주목했다.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한 예측과 함께 쉽지 않은 시기에 정권을 넘겨받았다는 분석들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중국 인민들은 시진핑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 最困难的就是找到一份比较有发展潜力的工作。一般刚刚毕业的学生，因为没有工作经验，所以起点都比较低，做的工作薪水收入不是很高，但又做很多的活，需要很长的时间才能爬到一个比较高的位置，收入才会好一点。如果中国希望能够得到更远一步的发展，我觉得更重要的是实现更大的民主和自由。 시진핑이 총서기로 선출된 한 달여 만에 새 지도부의 첫 번째 경제회의가 열렸다. 새 지도부가 밝힌 화두는 개혁과 도시화, 그리고 내수였다. 중국은 더욱 강한 개혁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장려하고 도시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8%대 성장이 무너진 불안감 속에서도 강력한 경기 부양 대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집중키로 한 것이다. 개혁 그리고 도시화. 새 지도부가 내놓은 화두는 두 지도자가 걸어온 그간의 행보에서도 나타난다. 혁명 원로인 시중신 전 부총리의 아들로 태어난 시진핑. 명문가 출신이지만 그의 성장기는 의외로 파란만장했다. 부친인 시중신이 반역자로 몰리면서 농촌으로 쫓겨난 그는 고된 노동을 통해 농민들의 삶을 직접 체득했다. 이때의 노동이 이후 자신의 삶의 기초가 됐다며 회고록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푸젠성과 저장성의 당서기를 거치면서 시진핑은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검증받게 됐다. 그가 푸젠성 서기로 재직하는 동안 1인당 GDP는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해 대륙을 놀라게 했고 상하이 반부패 사정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면서 그는 중앙정부로 진출하게 됐다. 중국의 지금 새로운 지도자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정파의 지도자들입니다.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은 태저당 출신이고 리커창은 공청단 출신입니다. 태저당은 동부 연안 지방을 배경으로 하는 창업 공신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그런 집단들이고 이 집단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과거 30년간의 고성장의 수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태저당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정치 집단의 입장에서는 성장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기 총리가 될 리커창은 향후 중국 경제 10년을 책임질 경제 조타수다. 실상 중국에서 리커창의 경제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리커창은 베이징대 법대를 졸업한 뒤 학교에 남아 베이징대 공청단 서기를 맡았다. 리커창의 능력을 알아본 사람은 후진타오 전 주석이었다. 리틀 후진타오로 불리는 리커창은 1993년 38살의 최연소 나이로 공청단 제1서기에 임명됐다. 그 후 허난성과 랴오닝성 수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가 가는 곳마다 연평균 성장률 10%의 기록을 남겼다. 가장 낮은 곳의 계층을 위한 의료 개혁과 서민주택 건설 사업 역시 성공적이었다. 그 분배라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공청단의 경우들은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정권을 잡았고 앞으로 10년 동안도 굉장히 중요한 정권의 파트너입니다. 거기에 실세가 넘버 2인 국무총리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공청단이 주장하는 분배 문제는 지금 중국의 상황을 감안하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진핑은 집권 첫 해의 정책 방향에 대해 온중부진 찰실개국이란 말로 대변했다. 안정 속의 성장, 사실의 바탕을 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다. 쥐만 잘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다며 자본주의를 인정한 덩샤오핑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부터 부자가 되라는 선불론을 내세우며 경제 성장을 가속해왔다. 이후 10%대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중국은 2008년부터 중국 정부가 지향해온 마지노선인 8% 성장이 무너졌고 지난해 7.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기침 한 번에 전 세계를 긴장케 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앞으로 이르면 수년에서 늦어도 20년 안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강국에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300여 년간 지속됐던 서구의 세계 경제 지배권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역사적 순간은 과연 올 것인가? 중국인에게 8이라는 숫자는 돈과 재산을 의미한다.
숫자 8에 대한 중국인들의 호감은 연간 8%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이른바 바오바 정책과도 통하고 있다. 최소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의 하한선 8% 성장. 바오바는 사회 안정을 위한 안전판이었다. 지난해 3월, 중국은 5년간 유지해오던 바오바를 포기했다. 올해도 목표치를 당초 8.0%에서 7.5%로 하향 조정하면서 2013년 중국 경제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중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모건 스탠리를 제외한 IMF와 OECD 등 대부분의 기관이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을 8%대로 예측했다. 바오바는 과연 다시 살아날 것인가? 从中国的经济发展的情况来看，在保持经济7.7%的这个情况下呢，中国的就业每年大概有1100万到1200万。今年跟未来的发展上来看，如果我们国内处理好有一些改革的问题，比如说解决好收入分配的问题，解决好一些扩大内需的问题，那么保持在8%这个速度，甚至在5年之内保持这么一个速度都是可能的。マクロ経済コントロール政策を実施して軟着陸ですね、そういうような政策でおそらくですね、過去34年間のように高成長ですね、それは不現実なんですが不可能なんですけれども 7% ぐらいの成長ですねを維持することはですね考えられます。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변수들도 적지 않다. 줄어들고 있는 생산활동 인구,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동산 버블, 그리고 또 하나 막대한 양의 순환되지 않는 재고 제품들이다. 베이징 올림픽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수입돼 판매될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중국의 스포츠 의류 브랜드 리닝의 위기 역시 재고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리닝뿐만이 아니다. 중국 내 스포츠 의류 업체의 총 재고가 37억 위안, 우리 돈으로 6,500억 원에 달한다. 리닝은 지난 7월부터 모든 판매 라인을 통해 밀어내기 세일을 진행 중이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339위안짜리 운동화가 108위안에 팔리고 있고 모자 달린 운동복은 90위안의 할인가가 적용되고 있다. 재고 물량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많은 전문가들은 투자와 수출 중심의 중국 경제 모델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중국 경제는 무역 의존도가 GDP의 45%에 달하며 교역량 중 거의 절반이 외국인 투자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